인터넷이 연결이 됐을 텐데. 이제 시작할까요? 녹음이 잘 되나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이제, 네. 일단은, 오늘 하려는 게 컨텐츠 프로바이더예요. 컨텐츠 프로바이더를 근데 하기에 앞서서, 엔드로이드에서 이제 컨텐츠 프로바이더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이제 자료를 공유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파일은 아니지만 데이터 공유, 컨텐츠 공유를 하기 위한 그런 건데요. 이 엔드로이드에서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것들이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프리퍼런스라는 거, 설정을 이용해서 간단한 값들을 저장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파일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기본적으로 이제 SQLite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그 데이터베이스 이용해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특징이 뭐냐면, 자기 권한이 있는, 그러니까 자기 애플리케이션에서밖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저장된 걸 공유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제 컨텐츠 프로바이더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어떤 랩핑 해놓은 어떤 개념인데, 그건 이제 다른 애플리케이션이나 다른 서비스, 다른 프로세서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제공을 해주는 게 컨텐츠 프로바이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퍼런스나 자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훑어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프리퍼런스는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를 하시려면 일단 SQL문을 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서, 그거는 이제 각자 여기서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부분에 조금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프리퍼런스 예제가 돌려보는 것보다는 그냥 소스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뭐지? 아이고. 엉뚱한 게 뜨네요. API 타임을, 혹시 엉뚱한 거 뜨네. 일단 이거 띄워놓고요. 소스를 한번 볼게요. API 데모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엔드로이드 SDK에 들어있는 데모 파일들이고요. 여기에 보면 아마도 앱에 있으려나? 네, 앱에 보면 프리퍼런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좌측에 보이시죠? 그래서 한번 열어볼게요. 특별히 저기 하는 건 없고요. 일반적으로 이거를 XML로도 할 수 있고 코드상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코드상으로 이렇게 넣는 것 같네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액티비티를 만들 때 그러니까 어떤 클래스를 정의를 하고 액티비티를 상속을 받는데, 얘 같은 경우는 좀 프리퍼런스 액티비티 상속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특별하게 보실 건 없고, 이제 얘가 이제 보여주는 게 UI 형태에 따라 체크박스면 체크박스 프리퍼런스 여기 보이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에디트 입력할 수 있는 그런 프리퍼런스도 있고, 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몇 가지가 정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안드로이드 폰에 있는 설정, 프리퍼런스 메뉴에 들어가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이런 형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 해당 앱 혹은 해당 패키지 내에서 이 프리퍼런스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들을 읽어오거나 쓸 수 있는데, 제가 원하는 거는 이런 것보다 실제로 데이터를 읽고 쓰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런 게 안 보이네요.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 방금 말씀드린 그 데이터 스토리지라는 부분, 여기 잘 나와 있네요. 제가 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뭐 네트워크도 있고, DB도 있고, 뭐 익스터널, 뭐 파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고자 했던 게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프리퍼런스를 어떻게 저장을 하는지, 실제로, 액티비티에서. 그러니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설정 화면을 만드는 걸 그러니까 만들어서 거기에다 저장하는 거였고,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액티비티 어떤 값을, 액티비티의 설정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하려면 여기 지금 보신 이 코드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별거 없어요. 이 get shared preference라는 걸 통해서 그 인스턴스를 하나 얻어오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정해놓은 어떤 키값이 있을 거예요. 사일런트 모드라고 이건 내가 이제 쓰는 키값이죠. 그래서 이거를 읽어오는 건데 디폴트 값은 false.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애플리케이션이 처음 설치된 경우에는 이 프리퍼런스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값을 읽어도 더미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이제 디폴트 값 설정해 준 데에는 false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쓸 때는 edit라는 걸 쓰고요. 똑같아요. edit라는 걸 써가지고 put 해서 아까 키값, 사일런트 모드하고 현재 상태 이런 식으로 해준 다음에 put을 여러 번 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적에는 이 커밋을 해주면 파일이 써집니다. 그래서 단순한 거를 저장할 때는 이게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그래서 이 프리퍼런스를 이용을 하는 것이 되게 장점이 되고 편합니다. 중요한 건 요 get shared preference를 통해서 인스턴스를 받아와서 get이냐 put이냐만 해주면 된다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쓰여요 이게. 프리퍼런스 쪽에서 저장해 주는 네. 지금 제가 어떤 파일이랑 나타나게 될 것 같은데. 네, 그 파일이 궁금하신가요? 아니, 그거보다는 저렇게 하면은 안드로이드 앱들 현재 지금 내 정말에 들어있는 모든 안드로이드 앱들이 그 파일을 다 분류할 수 있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이용을 하면 자기만 가능합니다. 저기 저장을 번들하고는 어떻게 해요? 어떤 번들이요? 원래 번들 쪽에도 세팅값이 들어가는 걸로. 그러니까 어디 지금. 그거. 이거는, 이 번들은 뭐냐면요. 보통 때는 쓰이지 않고요. 이런저런, 안드로이드 정책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예를 들어, 앱이 죽을 수도 있고, 강제로 그러니까, 오래 쓰지 않는 경우 죽이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가로, 세로로 전환을 했을 때, 이전에 있던 데이터를 얘를 통해서 받아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은 사실 좀 상관이 별로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프리퍼런스 자체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있으실 텐데, 자기 패키지가 깔린 디렉토리 밑에 shared pref라는 폴더가 생겨요. prefs인가? 아무튼 폴더가 생기고, 그 안에 XML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XML을 보면 이 키값이 딱 들어가 있고요. 그 키값의 밸류가 매핑이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애플리케이션 처음에 설치를 했을 때는 그 파일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게 디폴트 값을 항상 세팅을 해줘서 여기처럼 읽어오게 해야지 오동작을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이 정도만 아시면 실제로는 크게 정의할 게 없고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데이터 스토리지 방금 말씀드렸,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쉐어드 프리퍼런스도 있고 제가 얘기했던 파일, 인터널, 익스터널, 그러니까 외장 메모리, 내장 메모리,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방식이 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 근데 그 중에 조금 다른 애플리케이션 혹은 다른 프로세스 서비스와 연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오늘 얘기할 이제 컨텐츠 프로바이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컨텐츠 프로바이더에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기 시작을 할게요. 컨텐츠 프로바이더를, 일단, 여기를 보시죠.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컨텐츠 프로바이더는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가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제약이 없어요. 제약이 없다는 것보다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결국 이게 순수하게 저희가 구현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에서는 모든 데이터가 지금 컨텐트 프로바이더로 접근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주소록 같은 경우, 우리가 단말에서 주소록 같은 경우에도 이 컨텐트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접근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저장되어 있는 사진, 음악, 모든 미디어에 대해서도 이 컨텐츠 프로바이더를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접근하려면 결국은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파일이라고 치면 패스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패스라는 어떤 개념 대신 URI라는 그 RFC에 정의되어 있는 URI가 여기 구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 URI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네. URI라는 걸 통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뭐 내가 주소록 전체를 얻어오고 싶다. 그럴 때도 그거에 대한 URI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주소록에 뭐 첫 번째 있는 데이터를 얻어오고 싶다. 그럴 때도 URI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URI를 일단 좀 이해를 하시는 게 먼저 필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컨텐츠 프로바이더를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는 아니에요. 뭐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건데, 컨텐츠 프로바이더를 그러니까 익스텐드 해서 우리가 원하는 컨텐츠 프로바이더 구현을 할 때 필수적으로 구현해야 되는 게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칠해놓은 그런 건데, 이거는 지금 여기서 논의할 단계는 아니고요. 그냥 컨텐츠 프로바이더라는 게 이렇게 쓰이는 거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컨텐츠 프로바이더는 SQL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잠시 제가 샘플을 보여드리면, 제가 만들어 놓은 컨텐츠 프로바이더이긴 하지만, 네. 지금 여기 이게 이제 저희가 쓰는 컨텐츠 프로바이더인데, 이 컨텐츠 프로바이더를 익스텐즈해서 하나 만든 거고요. 뭐 다른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URI라는 걸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URI 내가 사용할 걸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실제로 뭐 1, 뭐 이렇게 2 이렇게 정해놨는데, 이거는 뭐 그냥 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URI를 이런 형태로 주면 이 업로드라는 어떤 데이터의 전체 데이터를 얻어오게 되는 거고요. 이 샵을 붙이면 특정 아이디를 가진 그 값을 얻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씩을 해놓은 거죠. 똑같은 건데, 뭐 비트맵 캐시의 경우에도 전체를 얻어올 때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보면 이 안에 데이터베이스 헬퍼라는 게 있는데, 이게 SQLite로 구현이 되는 어떤 부분인데, 이건 이제 SQL을 아셔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길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테이블을 만들거나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화할 땐 당연히 테이블을 처음에 만들어줘야 될 것이고, 이게 다 SQL 문이죠. 여기 뭐 onCreate 해서 execute 뭐 SQL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실제로 만드는 거고, 뭐 테이블을 지우거나 뭐 그런 것들로 구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컨텐츠 프로바이더에서 구현해야 될 게 이런 뭐 쿼리, getType, update, insert, 그러니까 추가하기, 데이터베이스가 마찬가지로 추가하기, insert, 뭐 delete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구체적으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근데 컨텐츠 프로바이더 내가 구현하는 입장에 있어서 이 5가지 메소드를 구현을 해줘야 되지만, 매니페스트에도 명시를 해줘야 돼요. 내가 프로바이더를 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전체 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속성을 정의할 수 있죠. 거기에 보면 프로바이더를 내가 쓰겠다. 그리고 그 프로바이더 이름인데요. 그러니까 프로바이더 폴더 밑에 포토리 프로바이더라는 클래스로 되어 있다는 걸 이게 나타내는 거고요. 이게 중요한 게 이제 authority 해서 권한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패키지 com and people 포토리 밑에 있는 뭐 쪽에서만 접근이 가능하게 이렇게 제한을 주는 authority라는, 이렇게 제한이 아니라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뭐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제 URI를 다시 돌아와서 URI를 이제 설명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한 예제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URI라는 게 쉽게 생각하면 패스 같은